네, 안녕하세요. 민들레 김PD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책을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볼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는. 오늘만 해도 비록 졌지만 한국과 호주의 야구 월드컵도 게임이 있었죠. 너무 아쉬웠던 또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들이나 재미있는 라이브 방송들이 정말 넘쳐나는 게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청할 땐 시청하더라도 저는 또 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용도로 유튜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독서인데요. 독서는 우리 스스로를 힐링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같습니다. 정말 독서라고 하면 할 말 정말 많겠죠? 오늘은 제가 읽은 책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성공하는 쇼핑몰 사업 계획서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뭐 하나하나 페이지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는 것은 책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읽고 느꼈던 부분들을 적은 것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또 지금 첫 시작은 대체 이 책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화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쇼핑몰 사업 계획서. 네, 이렇게 바로 나오죠. 많은 분들이 요즘에 쇼핑몰이나 커머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 사업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나 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높으십니다. 그렇지만 쉽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게 쇼핑몰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콘텐츠 제작과 교육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쇼핑몰 사업인데요. 쇼핑몰은 종합적인 만물 상자와 같은 그런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자기만의 상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 상품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그 쇼핑 해외 물건에 대한 그런 소싱 관련한 그 커뮤니티를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읽은 책이 바로 이겁니다. 성공하는 쇼핑몰 사업 계획서라는 책인데요. 한번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네이버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저자는 은종성 교수님께서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책길이고요. 최근에 발행했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작년 중순에 발행을 했죠. 자, 책 소개를 한번 읽어보면 꼼꼼하게 계획해서 성공률을 높이는 사업 계획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지만 이 성공하는 쇼핑몰 사업 계획서 말 제목 그대로 정말 성공하는 쇼핑몰을 만들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쇼핑몰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냥 빨리빨리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이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말 장기적으로 롱런하기 위해서 이 쇼핑몰 사업도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는 읽지 못하고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은 온라인 쇼핑 사업 계획서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한다고 사업에 성공하는 건 아니다. 사업 계획서는 그야말로 계획서일 뿐 현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일은 의미가 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 계획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책 내용을 읽어보면 쇼핑몰에 대한 쇼핑몰 구축이나 뭐 모든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실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스마트 스토어나 그다음에 오픈마켓이나 그다음에 폐쇄몰이라고 하죠. 자기만의 전문몰을 갖기 전에 사전 지식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과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좀 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보면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0명 중에 거의 대부분 이상이 장기적으로 쇼핑몰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함부로 접근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현실이다.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 된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 채널이 단순하고 24시간 운영되며 돈이 적게 든다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대부분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해 판매하는데 동대문 등에서 물건을 사입해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위탁 판매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실은 정말 냉정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날로 발전해 가고 성공하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볼까요? 이 책의 출판사 서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아이템 선정의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는 내 외부 환경을 분석하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만의 놀이터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후반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쇼핑몰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원하고 즐겁게 구입하고 싶은 제품을 판매하는 게 진정한 쇼핑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전에 앞서서 내부, 외부의 환경을 철저하게 분석하라라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경영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STP나 뭐 포피나 다양한 그 경영에 대한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실 텐데 경영을 비전공하신 분들은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나를 알고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장 세분화에 대한 목표 고객을 선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장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을 컨셉트를 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5장 채널 구축과 운영 방안. 그다음에 6장은 고객을 설득하는 상세 페이지. 정말 내용이 굉장하게 광범위하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업 계획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쇼핑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프로세스로 연결을 해주는 책이 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나서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아, 이 책이 영구적인 어, 그 보존의 가치가 있는 책인지 아니면 한번 읽고 버려도 되는 책인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책은 쇼핑몰 사업을 하면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은 오랫동안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고객을 어떻게 유입시킬까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온라인 마케팅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고 접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고객을 어떻게 유입시킬까? 본질적인 나의 제품과 상품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판매, 프로모션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7장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앞서 채널 구축이나 쇼핑몰 컨셉이나 본질적인 모습, 본질적인 내용을 근본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바로 어떻게 유입시킬까라는 겁니다. 검색이 안 된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검색 서비스에도 기준이 있다. 뭐 광고와 홍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구매와 성과 측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타당성 분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1부터 10까지 이건 어쩌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교수님께서 쓰신 이 책의 내용은 기본적인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메모해 놓은 것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책을 읽고 항상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글로 적기도 하고 하거든요. 스타벅스는 커피보다는 공간을 판매했다. 한 가지에 집중하라.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라. 우리가 가진 단 하나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그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을 설득하려면 그들의 기대와 관점을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고요. 소비자는 설득을 넘어서 언제까지나 함께해야 한다는 대상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또 중요한 내용들을 더 저에게 접목시켜서 한번 적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면 이렇게 필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연결성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쇼핑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컨셉이라고 하죠. 그 컨셉 중에 하나가 바로 색깔입니다. 색깔 톤을 어떻게 잡느냐. 색을 밝히면 돈이 보인다. 쇼핑몰에서 컬러는 중요하다. 색상, 명도, 채도라는 게 있고요. 연결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연결되고 그게 소셜미디어, SNS의 기본이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결되고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고 기계와 기계가 연결되고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계를 통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브랜드를 접하고 상품을 접합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이 연결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와 가치들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무척 인상 깊은 구절이죠. 깜짝 놀랐어요. 기업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의 미디어 채널을 서로 연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온라인 마케팅이나 미디어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내용, 그게 바로 컨텐츠에 대한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교육생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이 바로 이런 연결성적인 부분인 거죠. 인간 사이에서도 네트워킹 연결이 있는 것처럼 미디어 채널로도 이렇게 네트워킹 채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은 사람들이 더 많이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유튜브 5단계 활용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선정의 기술에서 나에게 맞는 베스트 아이템을 찾아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이 팔리는 제품을 하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제품 플러스 많이 팔리는 제품에 대한 교집합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템 선정 시 고려돼야 할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죠. 아이템 선정 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런칭을 하고 판매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이 책의 일부분이지만 이런 책의 중간중간에 이런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반 그냥 책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그런 내용보다 이렇게 도회식으로 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라, 파악하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 그래프에 보면 시장이 불투명하여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트렌드에 주목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트렌드에 맞게끔 그래프가 이렇게 옮기는 게 있죠. 이게 상품의 특성 파악입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수기, 쇠퇴기. 내 제품에 대해서 나는 과연 사이클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어, 무작정 그냥 내놓고 파는 게 중요한 아니라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내 제품이 성장기, 성수기, 쇠퇴기 중에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는 무엇을 원할까? 누가 무엇을 왜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육하 원칙이죠. 페르소나 작성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온라인 마케팅이나
강사님들이 또 그 언급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페르소나 법칙이죠. 내 입장이 아니라 고객들의 입장에서 사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고객을 유입시키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CPC, CPM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전문 용어이긴 한데 한번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강남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처음에 뜨는 게 있잖아요. 한번 실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어, 강남 맛집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뭐 실질적으로 나는 가서 맛있는 집을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검색 많이 하잖아요. 딱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링크라고 처음에 뜨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한번 클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홍보를 한 이곳에서 연결해준 네이버 플레이스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게 바로 CPC 방식이에요. 클릭 퍼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한번 클릭을 할 때마다 이 클릭에 대한 비용을 이 광고를 네이버에 지불, 네이버에 의뢰한 이 회사에서 그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CPC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CPC, CPM 이런 부분들을 용어는 알아두면 나쁘진 않습니다. 요 키워드에 대한 확장 방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8장에서는 재구매와 성과 방법, 성과 측정. 재구매가 많아야 돈이 벌린다. 이건 말 그대로 사람들이 한번 오고 더 이상 오지 않는 쇼핑몰이 아니라 오고 또 방문하는, 그리고 그 방문이 구입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돈이 벌리는 구조다라는 거 이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방문 고객의 회원 가입 요소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소장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본적인 마케팅적인 요소가 트렌드로 인해서 변화되는 마케팅에 대한 흐름이 있는가 하면 고객에 대한 마인드는 불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소비자들에 대한 회원 가입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는 쇼핑몰 구축에 대한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비자의 불안을 없애는 방법. 이런 게 바로 소비자들의 마음에 불변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건 마케팅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변하지 않는 요소이다. 그리고 이벤트를 활용한 고객 관리. 맨 마지막 장이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거래에 사용되는 언어나 가격 이런 부분들까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주시나요? 이 책에 대한 평은 직접 읽어보셔야 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책에도 두 가지 책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괜히 시간이 아깝다라고 하면 정말 나에게 맞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쇼핑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은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9점 이상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케팅 분야에서 현장 실무, 그다음에 다양한 기업과 같이 일을 하시면서 실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쓰신 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알찬 책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 또 이렇게 성공하는 쇼핑몰 사업 계획서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읽고 나서 그냥 머릿속에만 보관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읽고 나서 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차원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같이 공유를 하면 어, 그 지식이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공유하고 많이 알려줄수록 나의 지식은 더욱더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저도 항상 읽은 책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에서 민들레 김PD 저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욱더 알찬 책으로 더욱더 좋은 책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